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민입니다. 오늘은 조금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부끄러워하며 얼굴을 붉히실 수도 있지만 은근히 궁금해하실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연애 관계에서 뒷문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어떤 경험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사이에서 다양한 걱정이 나올 것 같아요. 비위생적이지 않을까? 아프지 않을까? 좀 이상하지 않을까? 사실 저도 예전에 이와 같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서 이런 고민을 잘 이해합니다. 오늘은 제 진솔한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하며 궁금하지만 첫걸음을 내딛기 두려우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숨김없이 객관적으로 이야기해볼까요? 먼저 저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볼게요. 예전에는 뒷문 접촉을 극도로 거부했어요. 아무나 이 주제를 언급하기만 해도 정말 이게 가능할까? 라는 생각으로 눈살을 찌푸리곤 했죠. 저는 지금 남자친구 민준과 3년째 만나고 있는데요. 그는 가끔 조심스럽게 이 주제를 꺼내며 더 열린 관계를 추구하는 커플들 중에는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거나 새로운 친밀한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이런 접근을 시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주저하며 한번 해볼 생각은 없어? 라고 물을 때마다 저는 단호히 거절하며 그건 터무니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말했어요. 당시 저의 태도는 완벽한 저항이었고 협상의 여지는 전혀 없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당시 왜 그렇게 강하게 거절했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비슷한 걱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위생에 대한 걱정이었어요. 무의식적으로 그 부위가 배설과 관련된다고 느껴서 만약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매우 부끄럽고 불편할 것이라는 생각이 참을 수 없었죠. 둘째는 통증과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그 부위의 해부학적 구조가 이런 종류의 친밀한 접촉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힘을 쓰면 상처를 입을 수 있고 회복도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걱정이 있었죠. 세 번째는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이 방식이 남성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더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있었고 정상적인 생리 구조를 가진 여성으로서 왜 이런 파격적인 방법을 시도해야 할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민준이는 저의 입장을 존중해 주었고 강요하지 않고 오직 친밀감을 이야기할 때만 가끔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주제에 깊이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항상 화제를 돌렸죠.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나중에 저는 실제로 이걸 시도하게 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 사건은 어느 주말 저녁에 일어났어요. 저와 민주는 평소처럼 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친밀한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엄청나게 열정적이었지만 저는 오래전부터 초기의 감동이 사라지고 오히려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만둘까? 라고 살짝 속삭이니 그는 즉시 멈춰서서 저를 부드럽게 껴안고 뭐가 불편해? 라고 묻는 거예요. 저는 그의 품에 기대었고 조금 더 편안해졌을 때 그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이전 주제를 꺼냈어요. 뒷문으로 한번 해볼까?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네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당장 그만할게. 알았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디서 용기를 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때 우리가 별로 즐겁지 않았거나 오랜 궁금증이 마침내 걱정을 압도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부드럽게 해야 해. 내가 그만하라고 하면 바로 그만둬. 강요하지 마. 라고 말했죠. 민준이는 너무 기뻐 눈을 빛냈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 뒷문적 쪽은 일반적인 친밀한 관계보다 훨씬 더 세심한 준비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민준은 먼저 사람에서 특수 윤활제를 가져왔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수용성 윤활제가 아니라 질감이 풍부하고 더 두껍고 보습력이 좋은 제품이었죠. 그는 등 피부가 더 민감해서 오래 지속되는 윤활제가 필요해.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되고 아플 수 있어. 라고 설명했어요. 그런 다음 그는 두꺼운 콘돔을 찾아왔고 이런 콘돔은 마찰로 인한 불편함을 줄이고 더 안전하며 위생 문제도 예방할 수 있어.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친 그는 서두르지 않고 저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는 저의 뒤에 앉아 등과 옆구리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다음 주에 새로 생긴 카페에 갈까? 내가 예전부터 가려라고 말했잖아.
어제 본 영화 시컬이 나왔어. 나중에 함께 보라고 가벼운 이야기를 나눴죠. 이런 과정을 통해 저의 긴장은 점차 풀렸어요. 기다려줘라고 말하며 어깨를 풀었을 때 그는 천천히 몸을 낮췄어요. 그는 정말 인내심이 많았죠? 충분히 준비했던 탓인지 저는 점점 긴장이 풀렸고 불안감도 크게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과 살짝 조이는 느낌이 있었지만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피부를 살짝 고집었다가 천천히 펴주는 느낌이었고 완전히 견딜 수 있는 범위였죠. 끝난 후 그는 툭을 저의 정수리에 얹고 안아주며 어때? 어떤 느낌이야? 라고 묻했어요. 조금 당황스러웠고 얼굴이 붉어졌지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 전혀 아프지 않고 편안이라고 솔직히 말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며 등이 훨씬 더 조여지고 감싸는 느낌이라 아주 좋았어. 새로운 경험이었어. 라고 자신의 느낌을 공유했죠. 그때 위생에 대한 걱정이 떠올라 물어봤어요. 이거 비위생적이지 않아? 그는 진지하게 미리 깨끗하게 씻고 적절한 윤활제와 콘돔을 사용하면 그런 걱정은 필요 없어. 방금 우리 아주 깨끗하게 준비했잖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로 저의 마지막 걱정까지 날려버렸죠. 나중에 민중과 몇 번 더 시도해보면서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었어요. 이것을 여러분과 공유하여 오해를 해소하고 이 방식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충분한 준비만 하면 위생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뒷문 접촉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위생과 부끄러움을 걱정하지만 규칙적인 배면 습관을 유지하고 30분에서 1시간 전에 화장실을 이용한 후 따뜻한 물로 해당 부위를 깨끗이 세면 대부분의 위생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처음 시도할 때도 미리 세안하고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전체 과정이 예상보다 훨씬 깨끗했고 부끄러운 순간은 없었어요. 오히려 위생에 대한 과도한 걱정이 긴장으로 이어져 경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가벼운 터치부터 시작하며 점차 익숙해지는 것이 좋아요. 두 번째 깨달음은 여성도 이 방식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것이 남성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시도해보니 등 부위에도 많은 민감한 신경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부드러운 리듬과 적절한 윤활을 통해 일반적인 친밀한 관계에서는 느낄 수 없는 독특한 쾌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성이 이를 즐기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파트너와 함께 탐험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방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이 방식이 훨씬 철저한 준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무작정 시도하면 안 돼요. 우선 적절한 윤활제를 선택해야 해요. 일반 수성 윤활제는 지속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점도가 높고 보습력이 뛰어난 실리콘 기반 윤활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껍고 탄력 있는 콘돔을 사용해야 위생을 확보하고 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트너와의 충분한 소통과 상호 동의입니다. 과정에서 언제든지 불편함을 느끼면 즉시 중단할 수 있어야 하죠. 민준이 저를 존중해주고 세심하게 준비해줬기 때문에 저는 안정감을 느끼고 긍정적인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이 번째 깨달음은 첫 시도가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모든 새로운 경험에는 적응 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처음에 불편함을 느끼거나 원하는 느낌을 얻지 못해도 실망하지 마세요. 부드러운 마사지부터 시작하거나 윤활제를 바른 손가락으로 민감한 부위를 탐색하며 신체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것이 좋아요. 저도 두 번째 시도에서는 윤활제를 충분히 바르지 않아 약간의 마찰이 있었지만 민준이 즉시 보충해줘서 이후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죠. 완벽을 추구하지 않고 서로에게 맞는 리듬을 점진적으로 찾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온라인에서 보는 부정적인 정보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많은 부정적인 경험은 준비 부족이나 강요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양측이 자발적으로 동의하고 적절한 준비를 하면 매우 부드럽고 안전하게 친밀해질 수 있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식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신체 상태와 선호도가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의 감정을 존중해야 해요. 누군가 좋다고 말한다 해서 억지로 시도하지 않고 자신이 진심으로 궁금하고 시도해보고 싶을 때 파트너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경험에 호기심이 많지만 시도하기를 망설이는 여성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는 부끄러울 일도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진심으로 궁금하다면 파트너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세요. 서로의 걱정과 기대를 공유하고 함께 준비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세요. 불편하다면 즉시 멈추고 편안하다면 그 순간을 즐겨요. 어쩌면 여러분도 저처럼 새로운 친밀한 세계를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시도해보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적어도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보람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제 이야기가 필요한 자매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이해하고 안전하고 건강하며 상호 합의에 기반한 방식으로 자신만의 친밀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질문이나 공유하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이야기해주세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